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저번 영상에서는 1번 마인드 세팅, 2번 활용한 교재 및 기타 자료, 3번 스터디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스터디 그 전후에 어떻게 개인 공부를 했었는지, 그리고 답변 구성 방법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답변 구성 방법에서 꽤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그 외에 그 면접 시 중요한 태도, 그리고 면접 메이크업 및 의상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기타 팁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 3부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로 개인 공부 방법입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라고 이름을 달았고요. 아까 제가 스터디 활용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터디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 같은 경우는 개인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제가 열심히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열심히 했던 부분이에요. 먼저 스터디를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스터디 후 리뷰, 즉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열심히 가졌었습니다. 먼저 스터디 준비는 시책 스터디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먼저 이제 익힌 후에 시책 스터디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책 단어가 너무 생소하고 어렵고 와닿지가 않아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블로그나 사이트를 활용해서 모르는 단어를 검색을 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어떤 취지의 뭐 사업인지 이런 거를 꼭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절대 이 단어가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 활용하기도 어렵고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을 꼭 가지셔서 그 시책에 나온 여러 단어들, 사업들, 이런 것들을 내거화 시키셔야 다양한 문제에서 좋은 답변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스터디를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때는 그 바로 전 스터디까지 했던 내용이나 문제, 이런 복습들을 다 끝내고 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스터디 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저는 이 시간을 정말 에너지를 많이 들였는데요. 우선은 스터디 후 리뷰를 할 때 그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저도 답변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분들도 답변을 다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집에 나온 모든 문제를 제가 풀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터디가 끝난 다음에는 꼭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의 답변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이때는 저의 답변도 있지만 다른 스터디원분이 했던 답변 중에 되게 훌륭했던 그런 답변들도 다시 가져와서 그거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스타일로 바꿔서 내 입에서 술술 나오게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그 진도에 맞춰서 정리 노트를 만들어 나갔었는데요. 왜 이런 작업을 했냐면 이렇게 처음부터 하진 못했고 스터디를 하다가 한 2주차 정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주제가 있다면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이 제 기본서에도 있지만 아까 다른 그 문제집에도 또 나와 있고 또 뭐 예를 들어 뉴스에도 나와 있고 블로그에도 나와 있고 교육감님 신년사에도 있고 이런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한 노트에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은 여기저기서 다 찾아봐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멘붕이 올 수 있겠다. 어떤 주제 내용이 궁금했을 때 바로 찾아보고 하려면은 노트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노트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제 목표는 이 노트를 다 만들어서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한 이틀에 걸쳐가지고 3, 4회독 정도 하고 들어가야지 했는데 이 노트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면접날 전까지 이 노트를 만들다가 다 끝내고 들어갔어요, 면접장에. 그런데 저는 이 노트를 만드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추천을 드리는 게 이 노트를 다 만들어서 회독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정리 노트를 만드는 그 과정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시책 내용, 기출문제, 또 다른 문제들, 그리고 나의 생각, 이런 걸 다 적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게 이미 내 머릿속으로 네, 들어와 있었더라고요. 답변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이 노트를 만드는 거를 저는 네, 추천을 드립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노트가 뭔지 궁금한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예시를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이런 주제가 있으면요. 이런 주제 같은 경우는 그 저의 면접 기본서에서 주제를 가져왔고요. 주제를 그냥 혼자 정하려고 하면은 여기저기서 주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중구난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그 목차에 있는 주제를 저는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갔어요. 이렇게 기본서를 하나 정해두고 거기에 있는 목차를 따라가셔야 흔들리지 않고 쭉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가 있으면 먼저 저는 관련 시책, 내용을 이렇게 쭉 가져왔고, 그리고 개념, 제가 면접 답변을 할 때, 답변할 때 쓸 수 있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 개념도 여러 군데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서에 있는 개념보다 그 교육감님의 블로그였나 신년사였나 거기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세계 시민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이중 국적자로서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한국의 국적과 지구공화국의 국적, 이 두 개의 시민권이 있다고 상상하고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협력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다. 이렇게 너무 좋은 말이 있어서 이게 저에겐 개인적으로 너무 와닿고 되게 예쁜 표현인 것 같아서 이걸 바탕으로 세계 시민 역량을 정리를 했었고 실제 면접에서 문제에서 그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거기서 그 학생의 어떤 역량이 길러질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세계 시민 역량이라고 답하면서 이 세계 시민 역량의 정의를 저는 여기 있는 정의를 이렇게 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면접관님들이 답변을 들으시더니 바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고개를 딱 드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 기본서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개념보다 조금 더 참신하게 다가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에게 유난히 와닿는 그런 참신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그때그때 눈으로만 보고 한번 말만 해보고 지나가면은 내 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노트를 마련을 하셔서 그 해당 주제 하위에다가 이렇게 써 두셔야 이 주제에 대한 답변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말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이제 시책 내용, 그리고 뭐 개념 이렇게 적었었고, 그리고 필요성, 이제 이런 건 다 교재 문제집에 있던 내용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 방안과 그리고 시책에서 어떤 방안으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다 여기에 같이 넣었었어요. 그래서 뭐 무슨 프로그램, 상호 문화 교육, 인권 교육 쭉쭉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이렇게 키워드화를 시켜놓으면은 딱 키워드만 답변으로 나오면 그 다음 내용은 줄줄줄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만 딱딱 볼 수 있게 두 갈식으로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관련 주제라고 해서 다문화 교육, 그리고 탈북 학생 교육 이렇게 그 세계 시민 교육 관련 문제로 나왔던 이런 또 다른 관련 주제들도 따로 빼서 정리를 같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한 것으로 이런 스터디 준비와 스터디 리뷰 시간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교육감님 블로그를 정말 좀 정독을 계속 했었고요. 가장 1순위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기타 자료에 있어서는. 그리고 교육감님 신년사가 뜨면은 그거를 또
정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합격수기에서 말씀해 주셨던 분이라서 참고를 했었고요. 신년사를 읽어보시다 보면은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관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어떻게 이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답변을 소스를 찾는데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정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지 않았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면접 준비는 너무나 공부할 게 많아서요. 먼저 저는 면접 인강을 듣지를 않았어요. 처음엔 저도 면접을 아예 모르니까 인강을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한 교수님과 면접 인강을 들어보니까 그 투입되는 시간과 돈에 비해서 얻는 게 그닥 많지 않다고 느껴져가지고 중도 환불을 했었어요. 인강을 듣지 않아도 문제집에도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인강을 듣지 않으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나는 인강을 들어야 뭔가 좀 면접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아는 것 같고 불안하다 하시는 분은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책을 많이 구입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읽지는 못했어요. 단 한 권도. 왜냐하면 정말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신 이제 가끔 보건교사 다큐나 영상 같은 걸 보면서 계속 그런 마음을 막 유지하려고 불을 끄지 않으려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한 교육 잡지 이거를 많이 추천을 하셨던 걸 봐서 이거를 다 PDF 파일 다운받아서 출력도 막 하고 30 뚫어가지고 갖고 다니고 했는데 이것도 한 몇 장 읽고 안 읽었어요. 왜냐면 내용이 정말 정말 방대한데 여기서 내가 답변을 하고자 하는 그 답변 소스를 찾아내기가 그 투입하는 시간 대비 너무 효율 떨어져가지고 저는 이거는 안 읽었어요. 차라리 이거 읽을 시간에 시책이랑 시책에 나와 있는 그 되게 주요 단어들 제가 쓸 수 있는 만한 답변들을 블로그에서 찾아보고 그걸 다시 머리에 익히고 여기에 저는 시간을 더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 공부는 자신의 스타일에 이제 맞게 하시는 게 가장 효율이 좋고 또 이게 내 마인드랑 맞아야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런 공부 방법들이 정답은 아니니까 이 중에서 필요한 거는 가져가시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답변을 흉내내서 따라하는 것은 정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막상 그 순간 그날은 답변을 뭔가 잘한 것 같지만 이게 내 마음을 울리는 답변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우러난 답변이 아니면은 답변이 어느 순간 부자연스러워지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끼워 맞춘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에겐 더 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흉내내서 따라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꼭 나만의 스타일로 답변을 다시 내거화시키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때도 있어요. 저도 어떤 한 주제를 막 공부를 하는데 2시간씩 이렇게 막 걸릴 때는 무슨 전공 공부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정말 괜찮은 건가? 막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넘어가고 또 그렇게 한 주제 한 주제 넘어가다 보면은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 답변이 풍성해지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나한테 이제 출제를 하던 다 거기에 나만의 스타일로 끼워 맞출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어느 순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꼭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답변 구성 방법 및 태도입니다. 네, 먼저 답변 구성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어느 정도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먼저 구상형 또는 즉답형 문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겠죠.
그리고 오프닝 멘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프닝 멘트는 그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어떤 가치나 주제를 활용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예시로 학교는 학생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떤 그런 민주적인 학생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먼저 한번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멘트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문제는 오히려 오프닝을 이렇게 할 만한 게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억지로 떠올리시려 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억지로 하게 되면은 어색하거나 되게 부적절한 그런 오프닝은 오히려 전체 답변에 대한 느낌을 안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과감히 스킵하시고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닝을 하셨다면 바로 전개에 들어가겠죠. 전개에 대한 답변은 두 갈씩으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두 갈씩이라 함은 첫째 뭐뭐뭐뭐입니다. 뭐뭐에 대한 설명 쭉 들어가고 둘째 뭐뭐입니다. 또 이거에 대한 설명 쭉 들어가고 이러한 걸 말하는데 두 갈씩으로 하셔야 하는 이유는 우선 면접관님의 입장에서 채점하시기 되게 좋아요.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쉬워지는 게 만약 내가 면접관이라면 이 사람이 그냥 뭐라 말은 하는데 대체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미 첫째 끝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 버리면은 채점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면접관님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오히려 면접관이라면 어떻게 하면 나의 답변을 좀 더 쉽게 채점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답변을 더 귀에 잘 꽂히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두 갈씩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두 갈씩을 지켜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먼저 말하고 그 후에 세부 설명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할 수 있는데요. 클로징 멘트는 답변에 대해서 요약 및 마무리할 수 있는 멘트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두 가지 방안을 통해 학교에서 정의로운 차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보건교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멘트를 실제로 썼었고 이 멘트도 굳이 떠오르지 않거나 막 카운트다운이 막 거의 다 돼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는 이상입니다를 하시면 되는데 그 면접 관련 공문을 보니까 구상형 1번, 2번 맞힐 때마다 각각 이상입니다를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야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답변 구조화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방안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하시오. 이렇게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떠올리는 그 과정에서 구조화가 되게 중요한데요. 몇 가지 구조화 틀을 생각을 해 두시고 거기다가 나만의 답변을 끼워 맞추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화 틀을 말씀을 드리면은 예시를 들어드리면 첫 번째로 대상을 다양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학생에 대한 어떤 중재, 학부모 또는 가정에 대한 중재, 그리고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중재, 이렇게 대상을 다양하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상이 뭐가 있을까 평소에 연습하실 때 떠올려 두면은 나만의 그런 딱 틀이 잡히면서 이제 하나씩 맞추다 보면은 이게 답변이 비지 않고 다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범위를 넓혀가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수업, 즉 교육과정부터 시작했다가 두 번째는 학교, 세 번째는 지역사회 이렇게 점점 넓혀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시간의 흐름 순서가 있어요. 특히 보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응급처치를 하거나 보건실에서 학생을 대응할 때 내가 만약에 실제 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면은 뭘 먼저 할까? 그 다음 뭘 먼저 하겠지? 그 다음 뭘 먼저 하겠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중재들이 있잖아요.
이게 답변이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 순서에 따라서도 해보시면은 답변이 비지 않게 잘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조화를 어떻게 했었는지 그 예시를 가져왔었는데요. 제가 2019년도 임용을 봤었어서 2019년 구상형 2번을 그 문제를 최대한 기억을 살려서 적어서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요. 학생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사이에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A는 두피 찰과상을 입었고 B가 그 상처를 휴지로 막아서 지혈을 하면서 같이 보건실로 왔었어요. 이때 A에 대한 지도 방안 3가지, B에 대한 거 3가지, 그리고 왜 119를 안 불렸나는 그런 A 학생 학부모의 민원에 대한 대응 3가지를 말하시오. 이게 문제였는데요.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구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먼저 첫 번째, A에 대한 지도 방안 3가지를 먼저 떠올려야겠죠. 이때는 제가 실제 이 문제에 있는 보건교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상상을 하면서 맨 처음 오면은 딱 왔을 때 이렇게 했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했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었었고요. 첫 번째로 두피 찰과상을 입었기 때문에 GCS를 체크를 해서 혹시나 신경학적 손상이 있는지를 보겠다 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상처 부위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하겠다. 그래서 멸균된 거즈로 지혈 및 상처를 깨끗이 하고 뇌압 상승 방지 및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서 멸균된 거즈를 그 상처 위에 대어 놓겠다. 이렇게 말했었고 이제 우리가 GCS도 받고 응급처치 했고 급한 거 다 했으면은 그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네, 이 학생을 얼른 병원으로 일단 보내야겠죠. 머리 쪼개기도 하고 네, 상처가 이렇게 꽤 있으니까 그 세 번째 전문적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연계하겠다. 그래서 상처 부위 및 기타 혹시 손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병원을 연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B에 대한 지도 방안 3가지. B는 A랑 놀다가 A를 어떻게 보면은 다치게 한 아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이제 보건실로 오면서 상처를 휴지로 막아서 지혈시키면서 온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지도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 떠올렸을 때 우선 딱 이 친구 만났을 때 내가 처음에 해야 할 행동, 그리고 그 다음 행동, 그 다음 행동 이렇게 떠올렸었고 3가지까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대상을 이제 확대해 보는 거예요. 이 학생이 아니라 좀 다른 대상으로. 그렇게 떠올리다 보면은 답변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3가지를 보자면 첫 번째, 먼저 학생을 안정시키겠다. 자신으로 인해서 학생 B가, 아이고, 이거 오타입니다. 학생 A가 다쳤으므로 매우 놀랐을 것이다. 그래서 안정시키겠다. 라고 했고, 두 번째, 이 학생을 칭찬하겠다 라고 했었고 다친 학생의 상처 부위를 지혈시킨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겠다 라고 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대상을 확대했어요. 칭찬한 뒤에는 대체 이 아이에게 더 이상 뭘 해줄까를 생각을 이제 하다가 이 학생에게만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 이 학급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실시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대상을 확대한 거죠. 학생이 아니라 그 학생이 있는 학급으로. 그래서 학급 대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담임교사에게 알려서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 학생 학부모에 대한 대응 3가지. 네, 대응 3가지가 뭐냐라고 또 마지막에 있었는데요. 이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최대한 떠올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런 학부모님이 딱 오셨을 때 맨 먼저 뭘 해야 할까요? 학부모가 막 굉장히 지금 상기되어 있고 뭐 화가 난 상태거든요. 이때는 맨 먼저 공감을 해야겠죠. 네, 이거는 답변이 많이 이제 나오실 것 같고요.
우선은 이 학부모님이 많이 놀란 상태이므로 이 학부모님의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겠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나는 뭘 할 것인가. 그 다음은 우선은 그 학생의 학부모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상태가 가장 궁금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할 때 그 상기된 보호자에게 했던 나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떠올려서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되게 화가 난 보호자분의 감정을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겠죠. 그 학생 상태 및 응급처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다. 그래서 학생의 현재 상처 상태와 그리고 그 보건교사가 제공한 응급처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이 학부모가 사실 119를 왜 안 불렸냐고 그렇게 민원을 또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정확히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대략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119에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응급 매뉴얼에 따라서 바로 119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상황이 이러했고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응급 상황 매뉴얼에 따라서 학생 119를 부르지 않았고 바로 병원에 연계하라는 조치를 했었다. 이런 식으로 이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몇 개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하셔서 하나하나 써 내려가시다 보면은 답변이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뒷부분에서는.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하실 때 혹시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의 의도를 조금 빗나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답변 구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3부 영상에서는 또 면접에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면접 전까지 이 태도 관해서 스터디원들이랑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생각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 태도 부분이랑 그리고 면접할 때 메이크업 의상 어떻게 썼는지 간단한 팁과 그리고 제가 면접을 준비하고 또 면접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기타 다양한 팁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